빨리 시작할게. 그림은 민호가 P점을 출발해서 동쪽으로 100m 갔대. 그 다음에 다시 서쪽으로 50m를 이동을 해서 Q점에 도달하는 걸 나타냈다. 그러니까 100m 간 다음에 다시 50m를 왔다. 이런 얘기지. 그럼 P에서 Q까지 변이의 크기. 변이라는 거는 최단거리라고 그랬잖아. 최단거리. 그러니까 당연히 50m가 될 거고, 또 P에서 Q까지의 평균 속력 구하래. 요거는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로 구한다. 그러면 시간은 총 몇 초가 걸렸나 보니까 10초가 걸렸고, 이동 거리는 총 150m가 되는 거니까 15m/s가 되겠네. 또 P에서 Q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 이거는 시간 동안의 변이로 구하지. 그럼 당연히 10초 동안의 변이는 50m가 되니까 5m/s가 될 겁니다. 그 다음 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힘이라는 거는 벡터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벡터라는 거는 크기도 존재하지만 방향까지도 표현을 해줘야 되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1번이 바로 틀렸기 때문에 1번이 정답. 또 5번, 무게가 W인 물체가 책상에 가만히 놓여 있다. 다음 중 이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의 크기. 지금 책상 위에 무게 W짜리가 놓여 있대. 그럼 무게라는 거는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W라는 얘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도 W가 되는 거고, 또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도 W가 되겠지. 그래서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의 크기 W 맞고, 책상이 물체를 받쳐주는 힘의 크기도 W지. 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이게 무게니까 이것도 맞고, 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과 책상이 물체를 받쳐주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용 반작용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주어랑 목적어가 서로 바뀌어지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럼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이면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책상이 물체를 받쳐주는 힘이 작용 반작용이니까 틀린 겁니다. 얘네 둘 사이의 관계는 힘의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평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 다음 중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 시간을 늘리는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범퍼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총신이 긴 소총은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어떻게 한 거야? 이건 오히려 더 크게 한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네. 2번이 정답. 나머지는 전부 다 완충작용을 하는 애들. 그치? 좀 푹신푹신하게 완충작용을 하는 애들. 이런 것들은 시간을 길게 해서 그만큼 충격력을 덜 받게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7번, 그리고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크기가 5N짜리 힘을 수레에 수평으로 계속 작용해서 힘을 작용한 방향으로 1m의 거리만큼 이동시키는 것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5N의 힘이고 1m야. 그러면 1m의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증가했냐? 해준 일의 크기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러면 해준 일이 얼마인가 보니까 5N의 힘으로 1m를 이동을 시켰으니까 5J만큼의 일을 해준 거고, 그럼 그게 얘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킨 게 되겠지. 그래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5J이 됩니다. 8번, 그림은 어떤 물체가 화살표 방향으로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순간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방향을 그려봐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힘이 뭐야?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 바로 구심력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구심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그려주면 되겠네. 그 다음, 같은 폭발력을 가져도 포신이 긴 대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포신이 짧은 대포에서 발사된 경우보다 멀리 날아가는 그 이유를 충격량과 관련지어서 간단히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럼 다 있으면 F 곱하기 T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 그러면
포신이 길다라는 거는 그만큼 힘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시간이 길다라는 얘기는 요 전체 값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힘을 작용해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힘을 작용을 이동거리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일단은 이동거리가 없는 경우, 그렇지? 어떤 물체를 그냥 가만히 들고 서 있거나 이런 경우, 혹은 그 벽을 밀었는데도 결과적으로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어떤 경우도 있니? 물체를 들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경우, 그렇지? 이때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한 일이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런 예들 몇 가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11번, 어느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속력이 108km/h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10초였다. 정지, 처음 속도는 0. 그 다음에 나중 속력이 108km/h인데 108km/h라는 거는 108km니까 곱하기 10의 3승 미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아우어니까 1시간이 됩니다. 1시간이면 몇 초냐면 3600초가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게 되면 30m/s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 자동차가 정지 상태에서 속력이 108km/h 될 때까지의 평균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럼 10초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나중 속도가 30이 됐고, 처음 속도는 정지했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3m/s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또 12번. 같은 크기의 합력을 작용했을 때 가속도의 비가 1대 2대 3인 세 물체가 있대. 그렇다면 얘네들의 질량의 비는, 자, 같은 크기의 합력, 그러니까 알짜 힘이 똑같대. 힘이 일정하대. 그러면 질량비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F는 MA잖아. 그러면 질량은 A분의 F가 됩니다. 결국 힘이 일정하니까 질량과 가속도는 서로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 하게 되면 최소 공배수 6 곱해주면 되면 얼마인데? 6대 3대 2가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량이 1kg의 물체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벽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2m/s의 속력으로 튕겨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했대. 자, 1kg짜리고 5m/s로 가다가 튕겨져 나왔지. 그래서 2m/s로 움직였다. 자, 이랬을 때 충격량의 크기가 얼마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잖아.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 값. 그럼 나중 운동량을 뭐 2라고 본다면 빼기 처음 운동량은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7N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4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정지해 있던 1kg짜리 물체를 2m/s 제곱의 가속도로 위쪽으로 3초 동안 들어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 잠깐만 이거 좀 지우고 갑시다. 정신이 없어. 자,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 3초 동안 물체의 한 일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문제를 보면 1kg짜리 물체고 2m/s의 가속도로 위로 들어 올렸대. 자, 1kg짜리. 그 다음에 위쪽으로 2m/s 제곱. 이렇게 얘기를 했네. 몇 킬로그램? 1kg. 자, 1kg짜리를 2m/s 제곱으로 움직였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알짜 힘은 MA니까 질량 1에다가
가속도 2를 곱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2N의 힘이 가해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봐봐 1kg짜리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무게 중력이 되겠지. 중력이 얼마죠? 잠깐만 왜 이래 이거. 중력이 얼마 작용하냐면 10N의 중력이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F라는 힘을 가한 거야. 그럼 이 실질적으로 얘네들의 작용하는 날짜 힘은 F-10이 되는 거고 그게 질량 1kg짜리의 가속도를 2m/s 제곱이 생기게 한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작용하는 날짜 힘의 크기는 얼마? 12N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그러면 12N의 힘으로 3초 동안 물체 한 일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럼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속도가 일단 2m/s 제곱이니까 3초 동안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S는 V0는 없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2 곱하기 시간 제곱하면 9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9m 이동했네. 그러면 이 힘이 3초 동안 물체의 한 일을 구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얼마야? 12N의 힘으로 어디 갔어? 12N의 힘으로 9초 동안 작용한 거니까 얼마야? 108J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15번 뉴턴의 운동제 1법칙인 관성법칙을 간단히 서술해라. 관성법칙은 일단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인 경우 힘이 0일 때 힘이 0일 때 그러니까 외력이 0입니다. 외력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 뭐 하려고 한다? 등속 직선 운동하려 한다. 이게 관성법칙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 다음 16번입니다. 그림은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가 PQR점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을 나타냈고 롤러코스터의 물리량 중에서 PQR점에서 모두 같은 크기인 것을 골라라. 이건 뭐 문제도 아니지. 그치?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다음 17번 사과가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했고 다음 물음에 답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뭐냐? 지구가 사과를 당겼으니까 반작용은 뭐가 돼야 돼?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또 2번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어떤 힘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아 이것도.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달이 지구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9번. 이거 다 했지. 다음.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0초부터 10초 때까지 이 물체의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를 옳게 짝지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봐주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위치로 나와 있어. 위치. 그러면 0초에서부터 5초 동안은 이렇게 쭉 갔습니다. 몇 미터를 갔어? 20m 간 거야. 그치? 그러다가 10초 때까지는 다시 요만큼이 왔어. 그러니까 이 Y축만 보면 되는 거야. 20m 갔다가 다시 10m 왔지.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얼마야? 30이 되겠지. 30. 아 이거 자꾸 이거 왜 이래 이거. 30. 그 다음에 변이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 변이는 여기다가 결국은 여기 10m까지 온 거니까 변이의 크기는 10m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또 0초부터 10초 때까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프상에서 위치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니? 기울기는 속력, 속도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0초부터 5초 때까지는 속력이 얼마야? 5분의 20. 그러니까 4m/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초에서 10초 동안 마찬가지로 5초 동안 10m를 왔잖아. 5초 동안 10m를 왔으니까 얼마야? 2m/s가 되겠네. 그치? 또 하나 만약에 0초부터 10초 때까지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0초부터 10초 때까지다 라고 한다면 10초 동안의 이동 거리는 총 얼마? 30m. 그러니까 10초 동안 평균 속력은 3m/s가 되는 거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10초 동안의 변이가 얼마였어? 10이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1m/s.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초부터 10초 때까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먼저 1번 0초부터 5초 때까지 속력이 점점 증가한 게 아니라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 일정한 겁니다. 그 다음 5초에서 10초 때까지 속력이 점점 감소하냐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했고 얘도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감소한 게 아니라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 0초에서부터 10초 때까지 평균 속력은 1m/s가 아니라 3m/s가 되듯이, 또 0초부터 10초 때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이것도 3m/s가 아니라 1m/s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린 얘기. 5번이 답이 되겠네. 1초일 때랑 6초일 때의 운동 방향은 기울기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여기는 플러스 기울기, 여기는 마이너스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이 맞습니다. 20번. 그러면 3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3m의 거리를 미끄러진 다음에 정지한 것을 나타냈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 3m/s로 갔대. 그러다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3m 이동한 다음에 정지했대. 시간이 안 나왔잖아. 그럼 시간이 안 나와 있으면 세 번째 공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러면 2 곱하기 가속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치? 이동거리는 3m. 그 다음에 나중 속도는 0이 됐고 빼기 처음 속도는 3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속도는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0.5m/s 제곱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몇 초냐? 시간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공식에다 집어넣어봐. V는 V0 플러스 AT. 그럼 나중 속도는 0. 처음 속도는 3.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이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0.5 곱하기 지금 시간을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t로 놔주게 되면 t 값은 넘어가면 0.5 이거 뭐야? 몇 초 이거? 0.5 쓰자. 0.5t는 3. 그렇지? 그러면 t는 얼마야? 6초가 돼야 되는 거지. 6초. 그렇지? 잠깐만, 내가 뭐 계산 잘못했나? 쏘리. 뭐 계산을 잘못했네. 제곱을 안 했네. 그치?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하니까 9가 돼야 되지. 그러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나 보니까 이거 얼마니? 6분의 9가 되겠네. 그러면 2분의 3. 마이너스 1.5m/s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시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또 첫 번째 공식 V는 V0 플러스 AT, 단속도 0, 처음 속도 3,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t가 될 겁니다. 넘기면 2분의 3 t가 3이 되는 거고 3, 3 약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2초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21번.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가속도의 크기 아까 우리 구했잖아. 그치? 2분의 3m/s 제곱 써주면 되겠고, 다음 22번. 다음 중 관성법칙으로 설명되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야? 운동 상태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성질. 그러니까 정지에 쓰려면 계속 정지에 쓰려고 하는 거고, 움직였던 애는 계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1번부터 보면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 이거는 가속도 운동이잖아. 그치? 또 수평면에서 미끄러지는 물체가 정지한다. 이거는 움직이다가 정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또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며 하늘로 날아간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 또 수영선수가 턴하기 위해서 수영장 벽을 민다. 이거는 속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니까 이것도 가속도 운동이지. 5번만 답이 됩니다. 담요에 먼지를 털기 위해서 막대기로 두드린다. 막대기로 두드리면 이불은, 담요는 움직이지만 먼지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둘이 서로 분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먼지가 털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관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다음 23, 24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1kg인 물체의 일정한 힘 F를 수평으로 작용해서 운동시키는 것이고 그림 나는 물체의 속도시간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속도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 가속도, 넓이는 이동거리. 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2초 동안 나와 있는데 2초 동안 그 속도가 1에서 3이 됐잖아. 그러면 기울기 구해보게 되면 2분의 1에서 3이니까 얼마 증가한 거니? 이만큼 증가한 거지. 그러니까 가속도는 1m/s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F는 MA지. 그럼 질량 1kg에다가 가속도 1m/s 제곱이었으니까 힘의 크기는 1N이 됩니다. 또한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뭐라 그랬니? 이동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자,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2m가 될 거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가 되겠네. 그러니까 총 4m 움직였네. 그러면 이 힘 F가 한 일을 W는 Fs가 되니까 힘의 크기는 1N에다가 이동거리는 4m. 그럼 총 4줄의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F가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 충격량은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힘의 크기 1N이었고 작용한 시간이 2초 동안 작용을 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충격량은 FT. 그러면 당연히 2가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이거 뭐야? 갑자기 뭐지? 25 26번 어디 갔어? 25 잠깐만, 이게 39번이잖아. 여기 있네. 자, 26번.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한 일은 무엇과 같은지 써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거는 뭐야? 합력이 한 1이니까 1을 해주게 되면 결국 뭐가 변한다? 에너지가 변하는 거지. 근데 수평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 다음 27번. 우주공간은 진공과 같아서 힘을 작용할 물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주공간에서 로켓이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로켓이 가스를 분사하는 힘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가스가 뭐가 되는 거야? 로켓을 미는 힘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시간 그래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속도시간 그래프니까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가속도, 넓이는 이동거리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러면 0초에서 1초, 1초에서 2초, 2초에서 3초 사이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지금 기울기 일정하잖아.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결국 얘는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하고 서로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1초에서 2초 때도 기울기는 감소는 하고 있어. 근데 감소는 하고 있지만 0초부터 2초 때까지 가속도는 전부 다 플러스 값입니다. 그럼 플러스 값이다라는 건 뭐야?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같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고 반면에 2초에서 3초 동안은 기울기가 반대 방향이지.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가속도를 갖는다. 가속도가 마이너스다라는 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가속도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 중 0초부터 3초 때까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뭐야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0초부터 3초 때까지
0초에서 1초 때까지 이동거리는 2m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0초부터 1초 때까지 이동거리는 이 그래프 아래 넓이 구하면 되잖아. 넓이 구하게 되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2m 나옵니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옳은 거 고르는 거잖아. 그럼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치? 나머지도 해주면 1초에서부터 2초 때까지 이동 거리는 5m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초에서부터 2m는 일단 이 그래프 아래 전체 넓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벌써 요게 얼마야? 요 넓이가 4m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삼각형보다도 더 큰 값이지. 이렇게 볼록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요 삼각형 벌써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5m를 넘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얘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또 2초에서 3초까지 이동거리.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둘 다 틀린 거고.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까지 속도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지 속도가 감소하는 건 아니지. 속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 그 다음에 1초부터 2초까지는 기울기도 일정하잖아. 그치? 속도 계속 증가합니다.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또 2초부터 3초 때까지 가속도의 크기가 감소하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2초에서부터 3초 때까지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니? 크기가 방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크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2초에서 3초 동안은 가속도의 크기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1번만 정답. 그 다음 30번 그림은 무게가 10N인 물체가 가벼운 줄에 연결돼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줄 AB가 천장과 이루는 각은 60도, 30도다. 다음 중 AB가 물체를 잡아당긴 힘의 크기를 옳게 짝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봅시다. 지금 요 A라는 힘을 이렇게 써놓고 여기 B라는 힘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다 수직선을 한번 이렇게 긋시다. 그럼 요게 직각이 되겠지. 그럼 요 A라는 힘은 지금 사실은 줄이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거는 요렇게 수직으로도 잡아당기고 있고 또 요렇게 수평 방향으로도 당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줄 A라는 애가 당기는 힘의 크기는 바로 요 힘과 요 힘 두 개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 B도 그건 마찬가지지. 그치? 아이 요거 왜 이래? B도 그래서 마찬가지야. 이것도 움직였어. 잠시 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자꾸 움직이네. 다시 이렇게 걸게 되면 요 A라는 힘은 얘를 위로도 올리고 있고 수평 방향으로도 끌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B도 마찬가지야. B도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당기고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당기고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도 당기고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당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런데 지금 이 무게 10N짜리 물체가 정지해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얘는 아래쪽으로 분명히 10N이라는 힘을 받는데 요 A에 의해서 위로 잡아당겨지는 힘 그 다음에 B에 의해서 또 위로 잡아당겨지는 힘의 크기 이 두 힘의 크기랑 10N이라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은 거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요게 지금 60도가 되는 거고 요게 60도고 그럼 요거는 30도가 되겠네. 그치? 요건 30도. 그러면 요 위로 잡아당겨지는 요 힘의 크기는 A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됩니다. A 곱하기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에 의해서 이렇게 위로 잡아당겨지는 힘의 크기 B에 위로 잡아당겨지는 힘의 크기는 이건 얼마가 되겠니? 이거는 B 곱하기 잠깐만 요게 60도가 되겠지 이러면은 그치? 그러면 얘는 뭐야? B 곱하기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토가 되겠네. 코사인 60도 요게 10N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다시 정리를 좀 잠깐 하면 A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요게 10이 된다는 얘기고,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2를 곱하면 루트 3a 플러스 b는 20이 되겠다. 요거를 일식이라고 놓읍시다. 그 다음은 왼쪽 오른쪽으로도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 힘의 크기랑 요 힘의 크기가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 요 힘의 크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요거는 a 곱하기 사인 30도 해주면 되겠네. a 곱하기 사인 30도. 이거랑 뭐가 같아? 바로 요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b 곱하기 잠깐만, 이것도 30도가 b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a 곱하기 얘도 사인 30도가 아니라 코사인 30도가 돼야 되구나. 코사인 30도. 다시 정리합시다. 다시 가자. 다시. 자, 다시 보면 여기다 수직선 긋게 되면 요게 60도니까 요거는 30도. 그치? 그다음에 요거는 얘가 30도니까 얘는 60도.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렇다면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개의 힘을 골라보게 되면 a 곱하기 코사인 30도, a 곱하기 코사인 30도, 그 다음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로 따지고 보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뭐가 돼? b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겠네.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잠깐만, 이것도 b 곱하기 코사인 60도. 그치? 요게 10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a 곱하기 2분의 루트 3 플러스 b 곱하기 2분의 1, 요거는 10이 되는 거고, 다시 쓰면 루트 3a 플러스 b는 20이 되겠다. 요게 일식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또 얘도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요거의 크기를 구해봐라. 그러면 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니? 여기다 또 삼각형 그려도 돼. 요게 30도면 요건 60도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a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겠네. a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 값이 바로 뭐가 똑같냐면 얘랑 똑같은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요거 30도라고 본다면 b 곱하기 이건 뭐야? 코사인 30도가 되겠네. 이렇게 다시 쓰면 a 곱하기 2분의 1은 b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다시 쓰면 이건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b가 됩니다. 그럼 a는 루트 3b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루트 3 곱하기 a가 루트 3b니까 플러스 b는 20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건 3b, 얘는 3b, 거기다 b를 더하면 4b가 되겠지. 4b가 20. 그럼 b는 5가 되겠네. 그치? 그럼 b가 오면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는 5 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a는 5 루트 3, 그다음에 b는 5,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또 31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2kg, 3kg인 물체 AB가 가벼운 줄에 연결돼서 도르래 매달려 있는 것을 나타냈고, 물음에 답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물체 AB에 대한 설명인데 A하고 B의 속도는 같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잘 생각해야 될 게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는 물리량이잖아.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고 얘는 위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속력은 같지만 속도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A의 가속도는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 R자임은 일정한 거기 때문에 가속도도 일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건 B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 AB의 운동 에너지는 같냐 그랬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속력은 둘이 똑같다 하더라도 질량이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 줄이 A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요 줄에 이 걸린 힘의 크기는 서로 같은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맞는 설명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속도의 크기 구하래. 그러면 얘는 아래쪽으로 30N일 거고 얘는 아래쪽으로 20N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R자면 10N이 되겠지. 그게 2kg과 3kg, 5kg의 가속도를 생기게 하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건 아까 했지. 32번 했으면 이거지. 줄이 물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니? 줄이 물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이거지 지금. 맞지? 자, 줄이 물체 B를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힘을 T라고 합시다.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R자 힘은 어떻게 되냐면 30-T야. 그럼 30-T가 질량 3kg의 가속도를 2m/s 제곱이 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니까 T는 이거 넘어가고 6이 넘어오게 되면 24N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24N. 그 다음 34번. 그러면 질량이 같은 단단한 공과 부드러운 공을 같은 속도로 던져서 벽에 충돌하는 동안 벽이 공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거다. 충돌한 다음에 두 공이 튕겨나오는 속력은 서로 같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지. 옳지 않은 거. 지금 따지고 본다면 뭐냐면 같은 속력으로 던졌대. 그치? 뭐 벽이 이렇게 있으면 질량도 같대. 근데 하나는 단단한 공이고 하나는 부드러운 공이고 두 개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거 또 왜 이래. 어찌됐건 간에 지워졌어? 어찌됐건 얘도 가서 충돌해서 되돌아오고 얘도 벽에 충돌해서 되돌아오는데 충돌하기 직전에 속력 서로 같았고 튀어나오면서도 속력이 서로 어땠대? 서로 같았대. 충돌한 뒤 두 공이 튕겨나오는 속력도 같았다. 자, 그렇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은 거니까 충격량도 똑같겠지. 그럼 FT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넓이가 충격량 혹은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충돌 전에 두 공의 운동량 같겠지. 질량도 같고 속력도 같으니까. 그 다음 충돌한 다음에 두 공의 운동량도 같을 겁니다. 그 다음 벽이 두 공에 작용한 충격량은 똑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도 같은 거야. 그 다음 벽이 단단한 공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그래프는 B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렇게 지금 좁게 나타난 게 요게 A고 그 다음에 요게 B야. 근데 시간이 더 짧게 걸린 게 당연히 뭐가 되겠니? 시간이 짧게 걸린 게 단단한 공이겠지. 그러니까 벽이 단단한 공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그래프는 B가 아니라 A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 다음 그림은 수평 실험대에 놓인 수레 A에 가벼운 실로 축 B를 매달아 놓았을 때 A, B가 운동하는 것을 나타냈다. B가 낙하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과 크기가 같은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조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뭐라고 그랬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겠지. 근데 얘가 내려올 때 얘만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변하잖아. 그치? 그래서 B가 낙하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결국 둘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질량이 큰 자동차와 작은 자동차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두 자동차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 근데 질량이 작은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질량이 작으면 F는 MA에서 질량이 작을수록 힘은 똑같이 받는데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더 크겠지. 가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되 속도의 변화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 다음 직선길 위에서 시속 100km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 P와 80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 Q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출발했는데 두 자동차는 거리 D만큼 떨어진 지점에 1시간 간격으로 차례로 통과했다 라고 한다면 거리 D는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문제가 뭐야 이게?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직선길 위에서 시속 100km로 등속 직선하는 자동차 P와 80km로 Q가 같은 장소 동시에 출발했대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출발을 했대. 그 뭐 여기를 같은 장소라고 본다면 A가 여기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갔고 B도 똑같이 D만큼 떨어진 곳을 간 거야. 근데 1시간 간격으로 차례대로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1시간. 그러면 생각해봐. A가 먼저 도착했을 거고, 왜냐면 속력이 더 빠르니까 A가 먼저 도착했을 거고, 요게 시간 TA라고 하고, 그 다음에 B가 걸린 시간은 TB라고 한다면 결국 TA보다 TB가 더 크겠지. 그럼 TB에서 TA를 빼면 TB-TA를 하면 이게 1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시속 100km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00km/h가 되는 거고, 얘도 시속 80km라고 했으니까 80km/h라고 하면 되겠지. 여기서는 다 단위들이 다 킬로미터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미터/s로 고칠 필요는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시간은 이거 진짜 시간은 어떻게 하면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하면 되겠지. 그럼 B는 속력이 80이었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D였지. 빼기 A는 속력 100이었고 이동거리 마찬가지로 D였습니다. 그 차이값이 1시간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치? 자, 그렇다면 이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100D 마이너스 이거 곱하면 80D, 요게 1이란 얘기고, 100D에서 80D를 빼면 얼마니? 잠깐만 이게 아니지 참. 계산을 다시 해봅시다. 일단은 이거 얼마야? 원초적으로 계산해야 되나? 양쪽에다 다 10을 곱해서 이거 하나씩 다 지웁시다. 하나 지우면 얘는 10이 되겠지. 그럼 8분의 D 마이너스 10분의 D니까 이거는 80분의 10D 마이너스 8D, 요게 10이 되겠네. 그치? 그럼 다시 쓰면 10D 마이너스 8D는 800. 그럼 2D가 800. 그럼 D는 얼마? 400km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치? 답은 4번이겠지? 그치?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 AB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냈다. 위치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는 속력이 됩니다. 기울기는 속력. 자, 바로 볼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냐? 요게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차이 값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겠지. 맞는 설명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물체의 속도 차이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울기 일정하잖아. 그치? 그럼 A의 속력은 2분의 8이니까 4m/s가 될 거고, B는 2분의 4니까 2m/s가 됩니다. 그럼 몇 초일 때나 다 똑같아. 항상 얘는 4m/s고 항상 얘는 2m/s가 되기 때문에 속도 차이는 일정합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 두물체 가속도는 0입니다.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두물체 가속도도 0이다. 다 맞는 설명. 39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수레의 운동을 시간 기록계로 기록한 종이 테이프를 6타점 구간으로 잘라서 차례대로 붙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레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 줘야 될 게 이게 지금 얘도 6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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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타점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시간을 움직인 거야. 똑같은 시간을 얘는 요만큼을 간 거고 얘는 이만큼을 간 거고 얘는 이만큼을 갔고 얘는 다시 요만큼을 갔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 길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를 위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속력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결국 얘는 속력이 증가했다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운동을 했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그럼 기억부터 수레의 위치는 출발점에서 점점 멀어졌을 겁니다. 계속. 왜냐면 속도가 마이너스인 적이 없잖아. 다 플러스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수레의 속도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속도잖아. 속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0보다 다 큰 값이야. 다 플러스입니다. 다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한 적이 없었어. 그럼 도대체 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한 거야? 가속도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기울기가 변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린 설명. 그 다음에 A부터 C 구간에서의 가속도는 D에서 F 구간에서의 가속도보다 크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울기를 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기울기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DF 쪽에 DF면 이거잖아.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훨씬 더 이 DF 구간의 기울기가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반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 1번만 정답이 됩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